마늘이요. 우리 밥상에서 빠지면 서운한 재료이죠. 국 끓일 때도, 고기 구울 때도, 김치 담글 때도 마늘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드셔왔는데, 혹시 마늘의 진짜 힘을 절반도 못 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처음 들으시면 억울하시죠? 평생 마늘 드셨는데 절반도 못 쓰다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마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실 겁니다. 세 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오해를 풀면 마늘이 우리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퍼진 오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바로 넣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늘 효능의 60%에서 70%를 날리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 안에는 알리인이라는 물질과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마늘 세포 안에서 서로 다른 구역에 따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마치 A방과 B방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절구에 으깨면 그 벽이 무너지면서 A와 B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 순간부터 알리나제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 최소 10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불이나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나제가 망가집니다. 60도 이상의 온도면 이 효소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다진 마늘을 바로 뜨거운 팬에 넣으면 알리신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변환 작업 자체가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마늘은 들어갔지만 우리 몸에 좋은 알리신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막상 부엌에서 실천하는 분은 드뭅니다. 대전에서 40년째 식당을 운영하신 67세 임봉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마늘을 쓰셨는데 다진 마늘을 볼에 담아 10분 뒤에야 요리에 쓰는 방식으로 바꾸신 뒤로 마늘 맛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맛보다는 성분이 달라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놀라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마늘을 칼등으로 납작하게 눌러 다지거나 절구로 으깨십시오. 둘째, 그 상태로 10분간 두십시오. 뚜껑 덮지 않고 공기에 닿게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셋째, 10분 후에 요리에 사용하거나 저녁 반찬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 10분의 차이가 마늘의 알리신 함량을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마늘은 알리신이 전부다. 그런데 마늘 안에는 알리신 말고도 우리 장에 아주 소중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선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장 청소 도움이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마늘 100g 안에 9g에서 16g 정도가 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 우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 사는 비피도박테리아와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좋은 세균들이 잘 자라면 우리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장 속 좋은 세균이 줄어드는 거 아십니까?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좋은 세균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래서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늘이 장 속 좋은 세균을 키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늘 한쪽이 우리 장 속 좋은 세균밭에 거름을 뿌려주는 셈이니까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마늘이 이 역할을 잘 합니다. 왜 저녁이냐고요? 우리 대장은 밤에 활동이 왕성합니다. 낮 동안 들어온 음식을 밤 사이에 정리하고 좋은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 시간에 먹이가 공급되니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늘 속 장 도우미 이야기를 하고 보니 소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사시는 64세 최금래 어르신은 평생 밥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고생하셨습니다. 소화제도 드셔보셨는데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다진 마늘 반쪽을 나물에 섞어 드시기 시작하신 지 3주쯤 됐을 때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소화가 전보다 편해지고 아침에 배변이 규칙적이 되었다고요. 물론 마늘이 모든 소화 문제의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장 속 세균 균형을 조금씩 바로잡는데 꾸준히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도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밤 동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장이나 심장이나 간, 이런 장기들이 각자의 생체 시계에 맞춰 돌아갑니다. 이것을 시간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밤에 잠드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낮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간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이 공장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마늘 속 유황 성분은 간이 이 해독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우리 몸은 이 유황으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드시는 마늘 한쪽이 우리 나이 든 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혈관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72세 오독순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은 절대 드셔야 합니다. 마늘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늘을 더한다는 의미에서요. 저녁 식사에 다진 마늘을 10분 묵혀 반찬에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두어 달 뒤 병원에서 혈압 수치가 좀 더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식단을 뭘 바꿨냐고 물어보셨다고요? 마늘과 혈압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74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8.5 정도 낮아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이 보통 10에서 15 낮추는 효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마늘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집 안에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듯 혈관도 좁아지면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마늘은 이 수도관을 조금씩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 동안 심장은 낮보다 느리게 뛰면서 쉬어갑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시간에 마늘이 혈관을 넓혀주면 심장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혈당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조절되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마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돕습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자물쇠가 녹슬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늘은 이 녹슨 자물쇠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새 혈당 곡선이 조금 더 평평하고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다지거나 으깬 뒤 10분을 기다려야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불 넣기 전 10분이 핵심입니다. 둘째, 마늘 속 프락토올리고당은 우리 장 속 좋은 세균을 키우는 먹이입니다. 셋째, 저녁에 드시는 마늘은 간 해독, 혈관 확장, 혈당 안정을 밤새 조용히 돕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마늘은 다 똑같다. 생마늘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항균 작용이나 혈관 건강이 목적이시라면 생마늘을 다져서 10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리신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뇌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늘을 고온에서 한 달 이상 천천히 숙성시키면 알리시니에스, 알릴 시스테인 줄여서 SAC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것이 흑마늘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SAC는 알리신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열에 안정적입니다. 요리해도 잘 남아 있습니다. 둘째,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SAC는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혈액 뇌 장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물질은 이 방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SAC는 이 방벽을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뇌 안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된 연구를 포함해 여러 연구가 이 SAC의 신경보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치매 예방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흑마늘 하나로 치매를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는 능력을 오래 유지하시는 것,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면 됩니다. 주 사흘에서 나흘은 생마늘을 다져 10분 두었다가 저녁 반찬에 넣어 드십시오. 혈관, 혈당, 항균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이틀에서 사흘은 흑마늘 한두 쪽을 저녁에 그냥 드십시오. 뇌 신경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마늘의 두 가지 다른 효능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흑마늘은 요즘 재래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없으니 집안에 두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경북 의성에 사시는 76세 황춘덕 어르신은 치매로 돌아가신 남편을 20년 가까이 곁에서 돌보셨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셔서 본인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셨습니다. 흑마늘을 드시기 시작한 것은 어떤 큰 기대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녁마다 흑마늘 한두 쪽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수치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안정도 건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늘 드실 때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을 비롯한 유황 화합물들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에는 잘 안 녹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마늘을 물에 씻어 바로 드시거나 맨물로만 삼키시면 흡수가 상대적으로 덜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유황 화합물이 기름에 녹아서 장으로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참기름 조금이 이 역할을 훌륭하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으깬 마늘에 10분이 지난 후 참기름 반 찻숟갈을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이것을 저녁 나물이나 채소 반찬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오이 무침, 시금치 나물, 콩나물에 마늘 참기름 무침을 얹으시면 맛도 좋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비싼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 기름을 따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참기름이면 충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59세 박혜숙 씨는 어머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머님이 매일 저녁 나물 무칠 때 이 방식으로 마늘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기름 마늘 무침이 생긴 뒤로 반찬이 더 맛있어졌다라고 하신다고요. 건강에도 좋지만 맛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 마늘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 잠깐만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강한 자극 성분입니다. 이미 약해진 위벽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날마늘 대신 살짝 익힌 마늘이나 흑마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마늘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에 먼저 여쭤보십시오. 셋째, 당뇨 치료 중이신 분입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흑마늘 속 SH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수치를 검사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드신다고 해서 이 검사를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넷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수술 2주 전에 마늘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마늘이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술 중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마늘은 자연에서 온 재료이지만 약리 작용이 있는 음식입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으깨고 10분 기다리십시오. 불 넣기 전 10분이 전부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알리신을 드시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 때 드십시오. 간 해독과 혈관 안정이 가장 필요한 밤에 작용하도록요. 셋째, 참기름 조금과 함께 버무리십시오. 흡수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넷째, 생마늘과 흑마늘을 번갈아 드십시오. 혈관 건강은 생마늘이, 뇌 건강은 흑마늘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양은 하루 반쪽에서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사흘에서 닷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느끼시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이렇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 후쯤 아침에 소화가 편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냄새가 나는 문제입니다. 마늘 먹고 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신경 쓰여서 못 드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더 조심스러우시죠. 그런데 이 냄새의 정체를 아셔야 해결이 됩니다. 마늘 냄새는 알릴메틸 설파이드라는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이 물질은 소화 과정에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고 폐와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폐와 피부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닦거나 가글을 한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이 물질이 상당히 분해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쯤이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에 사과 한 조각을 드십시오. 사과 속 폴리페놀이 이 냄새 물질을 분해해 줍니다. 바나나나 딸기보다 사과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유를 함께 드시거나 드신 후에 마시십시오. 우유 속 지방이 이 냄새 물질을 부분적으로 잡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함께 또는 직후에 우유를 드시면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유보다는 일반 우유 쪽이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파슬리를 조금 드십시오. 서양 미나리라고 하는 파슬리에도 냄새를 줄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고 저녁 나물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사실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냄새 문제는 많이 해결됩니다. 낮에 드시면 냄새가 신경 쓰이시니 해저녁에 드시는 것 자체가 사회 활동에 지장 없이 마늘을 즐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늘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유 모를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낮에 자꾸 졸리고 이런 증상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가 기운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늘 속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유황 성분이 이 공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밤에 드시는 마늘이 이 역할을 특히 잘합니다. 잠자는 동안 세포 수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흑마늘의 SAC 성분도 이 에너지 생산에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효과를 느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포 수준에서의 변화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사시는 73세 유정남 어르신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는데 올해 마늘도 직접 심어 수확하셨습니다. 수확한 마늘을 저온해서 40일간 숙성시켜 흑마늘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드시다가 효과가 궁금하셔서 혈압 수첩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째 기록을 보니 수축기 혈압이 이전보다 조금 낮은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보다 더 기쁜 것은 내 손으로 기른 마늘로 건강을 챙긴다는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직접 기르고 가꾸시는 것,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자, 마늘과 수면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건강한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늘 속 특정 유황 성분이 풍부한 추출물을 매일 드시게 했더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자동 운전 장치입니다. 잘 때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잠을 자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늘이 이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이 깊어지면 낮에 기운이 납니다. 낮에 기운이 나면 활동이 늘고 활동이 늘면 밤에 또 잠이 잘 옵니다. 이 좋은 순환의 시작을 마늘이 조용히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면역 이야기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항균 작용이 강합니다. 일반적인 세균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강한 세균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은 밤 사이에 낮에 들어온 외부 침입자를 점검하고 정리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마늘이 들어가면 면역 부대를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환절기마다 감기가 잘 걸리시거나 오래가는 분들에게 저녁 마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고상분 어르신은 겨울마다 독감이나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저녁마다 흑마늘 한두 쪽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올 겨울에도 감기가 2번 오긴 했지만 이전보다 가볍게 지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낫다는 느낌이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이는 것이 건강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늘과 우리 전통 음식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늘의 이 힘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김치에도, 된장에도, 갖은 양념에도 마늘이 들어갑니다. 김치와 된장은 발효 음식이기도 합니다. 좋은 세균이 가득합니다. 마늘 속 프락토 올리고당은 이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늘이 들어간 김치를 드실 때 장 건강에 2가지 도움을 동시에 받는 셈입니다. 유산균 자체도 드시고 그 유산균의 먹이도 드시는 것입니다.
서양의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마늘이 들어간 김치 한 보식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밥상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너무 빨리 갔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과 염증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분들께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대부분의 불편한 증상들,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한 것들, 이것들의 뿌리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피부가 빨갛게 붓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약한 염증이 관절을 서서히 닳게 하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신경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마늘 속에는 이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 다이알릴, 설파이드. 그 외에도 여러 유황 화합물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 물질을 억제합니다. 밤에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 마늘이 들어가면 그 진정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녁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하고 몸이 전보다 가볍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시는 70세 봉성자 어르신은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좀 낫다가 또 불편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마늘 반쪽을 참기름에 버무려 나물에 올려 드시기 시작하신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늘이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주는 작은 지원이 쌓여서 생활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마늘을 드시면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마늘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부기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하게 붓거나 저녁쯤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밤 사이에 노폐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물이 더러워지듯 콩팥이 지치면 몸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고 붓기 시작합니다. 마늘은 콩팥이 이 필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또 염증 자체를 가라앉혀서 붓기의 원인 중 하나를 줄여줍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사시는 68세 강미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얼굴이 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저녁 반찬에 다진 마늘을 10분 묵혔다가 넣는 방식을 시작하셨는데 한 달 반쯤 지나자 아침 붓기가 전보다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짜게 드시는 습관도 함께 줄이신 덕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 습관 전체가 같이 좋아지신 것이죠. 마늘을 드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음식 전체를 건강하게 신경 쓰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마늘이 가져다 주는 좋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늘을 고르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을 고르실 때는 알이 단단하고 껍질이 잘 붙어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싹이 나기 시작한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국내산 마늘, 특히 의성 마늘이나 남해 마늘처럼 우리나라 이름 있는 산지의 마늘이 향도 강하고 성분도 풍부합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십시오.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까서 냉동해 두시면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 마늘은
으깰 때 효소 활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선한 마늘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흑마늘은 집에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통마늘을 전기밥솥 보온 기능으로 온도를 낮게 유지해서 30일에서 40일 두시면 집에서도 흑마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보다 직접 만드신 것에 더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배복희 씨는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직접 흑마늘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드셨다고 합니다. 숙성되는 냄새가 조금 강합니다. 베란다에 전기밥솥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매일 저녁 딸이 만들어준 흑마늘을 드시고 계십니다. 딸이 만들어준 거라 더 맛있다고 하신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가능하시면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만드는 과정에서 마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더 꾸준히 드시게 됩니다. 마늘을 드시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마늘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중에 마늘 추출물 캡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충제에도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라는 식품에는 알리신 외에도 오늘 말씀드린 프락토올리고당, SAC, 그 외에 여러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는 것이 식품의 특성입니다. 보충제에는 특정 성분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마늘을 드시는 것이 이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드시는 방법입니다. 비싼 보충제를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아끼시고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며 살아오면서 배운 지혜 중 하나가 있다면 자연에서 온 것, 직접 기른 것, 오래된 것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에서 함께 해온 이 식품이 지금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텃밭에서 마늘을 직접 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을에 심어 봄에 거둡니다. 흙 속에서 자란 마늘을 직접 손으로 뽑아서 드시는 그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손으로 기른 것이 내 몸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올 가을에 화분에라도 마늘 몇 개 심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르는 재미가 있고 봄에 거두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본 오해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마늘은 다지면 바로 써도 된다. 사실은 으깨거나 다진 뒤 10분을 기다려야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10분이 마늘의 효능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마늘은 알리신이 전부다. 사실은 프락토올리고당이 우리 장 속 좋은 세균을 키우는 먹이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지키고 프락토올리고당은 장을 살립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일합니다. 세 번째 오해, 생마늘이 항상 더 좋다. 사실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혈관과 항균에는 생마늘, 뇌신경 보호에는 흑마늘 속 SAC가 더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되신 것들입니다. 마늘은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유황 화합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저녁 마늘 냄새는 사과나 우유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이 수면의 질도 조금 도와줍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면 이것입니다. 으깨고 10분 참기름 조금, 저녁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마늘과 참기름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자식 키우고
살림 꾸리느라 정작 내 몸은 뒤로 밀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오래오래 손주들과 함께 웃고 지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던 마늘 한쪽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혈압 걱정하시는 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장이 불편하신 분께 알려주시면 그분들께도 좋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시는 오늘 저녁 그 1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몸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